권영주의 카조타. 안녕하십니까. 카조타 권영주입니다. 1900년대 초 원시적인 자동차로 6년 동안 39개 나라 76,300km를 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동차 이용에 세계 일주를 한 찰스 자스퍼 그리든입니다. 최초의 인물이죠. 그리든은 1차 예비시험 중에서 1901년 런던 출발해 스웨덴을 거쳐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주행했습니다. 377일 만에 총 1840km를 주행하는 데 성공하죠. 이것이 그리든의 첫 자동차 탐사 여행, 그만의 첫 랠리였습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독 랠리입니다. 1차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그리든은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장거리 자동차 경주, 그리든 자동차 여행 트로피 랠리를 창설했는데요. 이후 그리든 랠리는 미국 자동차 산업 발달은 물론 자동차 여행이 생활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꿈은 산업을 넘어 국가의 발전에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권영주의 카조타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기술의 리더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가 함께합니다. 요, 체크로, 예. 내 차 제일 잘 나가. 우리는 튜닝 마니아예요. 급격히 커지는 튜닝 시장. 정부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고 나섰는데 갈 길이 아직 멉니다. 현실과 법은 멀기만 한 튜닝. 제대로 짚어보고자 만든 코너 내가 제일 잘 나가. 튜닝 마니아. 오늘도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까띠아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주제입니까? 튜닝하게 되면은 이 승인 절차나 아니면은 합법적인 튜닝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 오늘은 안 되는 튜닝만 모아서 안 되는 튜닝. 안 되는 것만. 네, 근데 이제 잘 모르거든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혼돈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안 되는 튜닝만 집중적으로 다 모아서 다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튜닝 생각보다 많은데. 네. 왜 불법이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내 보기에는 이게 왜 괜찮고, 불법이야 이거? 예. 이쁘고 괜찮은데 왜 불법이냐?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요. 특히 안전. 그렇죠.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든지 이 운행할 때 어떤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 한 예를 들어서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브레이크 등을 색깔을 틀리게 해주게 되면요. 이 부분이 특히 야밤에 볼 때 다른 색깔로 인해서 오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안 보니까 모른단 말이죠. 모르죠. 브레이크 등은 더더욱이 본인이 그러니까. 보는 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밟지 않으면 전혀 등 자체가 나가도 자기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을 튜닝하고 싶으면 네. 실내등을 하시면 돼요. 실내등. 그럼 본인이 보는 거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남들 보는 건 손대지 마, 무슨 제발. 색깔, 나이트클럽 형태로 등을 바꾸고 깜빡이 돌아가고 이거 있죠? 야,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드디어 자동차 안이 클럽됩니다. 괜찮죠, 그것도요. 근데 바깥은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 택시 중에 네네. 그 안에 거의 나이트클럽 만드신 택시 한번 타봤어요. 저도 한번 타본 적 있어요. 왜냐면요, 지붕 따라서요, 색깔이요, 우리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그러니까. 트리가 깜빡거리는데요, 이게 등이 몇십 개인데, 졸리지도 않더라고요. 눈이 하도 깜빡거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안에는 괜찮은데, 네. 바깥에 남들이 보는 거는 만지지 마라. 맞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하는 불법 튜닝이 뭐예요? 역시 등화입니다. 색깔을 틀리게 해주는 거. 또 이제 번호판 등을 이쁘게 한다고 고유도 LED 하얗게 해주는 거. 테두리 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법 부착물이어서 바깥에다가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이런 것들도 스티커는 마음대로 붙여도 되는데요. 반사될 수 있는 것들 붙이게 되면은 불법이죠. 그리고 색깔을 틀리게 한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네. 예, 이런 부분. 또 어떤 분들 보면 경광등 아시잖아요. 경광등. 네, 내가 경찰이다. 네. 하면서 이상한 것들 달고 이거 달고 웅웅 하고 지나가면 불법입니다. 아니 고속도로에서 네네. 그 사고 견인차들 막 쌀을 올리고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전혀 안 지키잖아요. 네. 예, 그냥 갓길을 자기 맘대로 막 맞습니다. 가요. 이거 네. 자체가 사실 교통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맞아. 실제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리하게 하게 되면요 사실 불법입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네. 한마디 해줘야 되겠는데요, 가서. 네. 맞습니다. 해줘야죠. 네. 한 대 맞을까 봐. 그분들이 좀 이렇게 세시더라고요. 말하는 게 들어보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세단 승용차만 생각하는데요. 네. 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불법도 적재함을 높여서 1.5배, 2배를 적재량을 늘린다든지
또는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난간을 길게 뒤로 뽑아낸다든지 길이까지 용접을 시켜서 해주는 경우인데 완전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많이 실으면 돈이니까. 근데 많이 실어서 결국 도로가 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킵니다. 네. 도로 여름철에도 보면은 그런 차 많이 지나가는데 굴곡이 져가지고 네, 일반 차에 폭이 안 받다 보니까 핸들이 돌아간다든지. 얘가 막 탄다니까요? 맞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죠. 상당히 당황하죠. 이게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네. 배기구도 많이 하죠. 배기구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제는 배기구가 가장 크게 소음을 크게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이 뒤에 범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범퍼 있죠. 그것도 한 1, 2cm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5cm, 10cm인데 그냥 막 그렇게 뒤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을 솟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위로 올려서 네. 그렇게 올리는 이 머플러 같은 거는 완전 불법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보행자 사고가 상당히 추돌 사고가 많은데 툭 치게 되면은요 굉장히 큰 부상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튀어나오면 안 돼. 전고, 전폭, 전장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 거기다가 머플러를 또 위로 치켜 올린 게 아니라 좌로 뺀다든지 우로 빼는 차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튜닝 매니아하고 직접 또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분이 궁금한 게 좀 많아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네. 다음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실례지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최병진 선생님. 나름대로 이름 석자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보니까 나는 죄진 게 없다. 예. 그렇군요. 예. 튜닝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 튜닝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차를 샀을 때 이제 20살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여기서 제가 소개를 안 드렸네요. 우리 대림대학교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님도 같이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깜빡 잊고 소개 안 하면 저분이 막 때려요. 그러면 대학 때 자동차를 샀으면 사실은 그 당시에 대학생이 자동차 몰고 다니기 좀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그쵸. 일단은 경제적인 게 지원을 부모님한테 좀 어느 정도 받아야 살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모자라는 돈을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어가지고 이렇게 사고 했었죠. 예. 그래도 아르바이트해서 예전에 저처럼 술 마시고 없애는 것보다 그 꿈을 가지고 자동차로 투자를 했던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다 술로 날리셨죠? 가슴이 뜨끔합니다. 자, 지금도 많이 하시나요, 튜닝? 튜닝이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와이프가 하도 이제 좀 옆에서 하니까 예. 튜닝은 못 하고요. 네. 그냥 좀 더 좋은 차로 바꿨습니다. 네. 튜닝하는 돈으로 새 차 사는 게 더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고, 네. 캠핑의 끝은 노숙이다. 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튜닝 많이 안 하시고 이제 순정차로 순정파로 돌아서셨군요. 그러면 예전에는 주로 어떤 거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흑배기도 해봤었고, 네. 스테이지 2까지도 올려본 적도 있었고. 예. 스티커인데 이제 불법 스티커라고 이제 한번 제지도 받은 적이 있었고. 스티커가 불법으로 제지를 받았어요? 예. 교수님, 스티커 불법입니까? 불법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 이 단속이 됐다 그런 뜻은 아마 은색이라든지 반사판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최 선생님 반사판 쓰셨나요? 이게 은색 맞고요. 그렇게 큼지막하게 줬었죠. 근데 이쁘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이뻤습니다. 예. 본인이 볼 때는 겁나 이쁜 거예요. 예. 와, 이런 스티커가 없어. 남들이 볼 때는 저 뭐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튜닝 승인 안 되는 불법 튜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재미로 하다 보면은 잘 몰라서 한두 번씩 작은 거에 걸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병진 씨도 우리 최병진 선생님도 그 스티커 그게 걸렸다고 했고 스티커 외에는 따로 걸린 식은 없어요? 깜빡이도 이제 색깔 변경했다가 걸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래요. 방향지시 등은 불법이에요. 예. 근데 이제 헷갈린 게 이제 요즘에 미국 차들 보면은 머스탱 같은 경우는 이제 깜빡이 색깔이 빨강색. 그래요. 그런 경우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우리 교수님께서 잘 알아요. 왜 그렇게 되는 이분이 잘 지적하셨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직접 수입한 우리나라 차가 미국에 수출된 차도 똑같이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국내 수입했는데 단속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항의를 해가지고 싸우는 걸 제가 봤는데 사실 국제 기준에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방향 지등이 호박색이나 노란색만 지정돼 규정이 돼 있는데 빨간색도 똑같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또 단속을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최병진 선생님, 저도 조금의 상식을 동원하자면
예. 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완성차를 제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면 예. 허용을 일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처음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처음에 안 만든 거를 개인이 바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illegal, 불법이 된다. 정말 그 카조타는 깨알 같은 정보 방송 아니겠습니까? 야, 예. 네. 어려운 얘기도 쉽게 풀어서 쓴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튜닝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결혼을 앞두거나 또는 결혼을 이제 우리 최병희 선생님처럼 이제 한지 뭐 한 2, 3년 미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도 좀 있고 네. 이런 분들한테 튜닝을 오래 했던 선배로서 좀 이런 부분에 이런 차는 한 번씩 튜닝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기아 카니발 이번에 새로 나온 차를 카니발. 뭐 기아차에 아는 관계자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대놓고 공부하시네요? 대놓고 공부하시네 지금? 야. 아니 제가 살라고 했다가 이번에 그거를 못 샀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뭐 기업차 파업 뭐 해가지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캠핑 요즘에는 또 유행이니까 그래서 캠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한 차가 좀 카니발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카니발에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카니발에는 일단은 그 트레일러 뒤에다 이제 캐러반을 쓸 수 있는 트레일러 같은 거 달고 또 이제 밤에 이제 캠핑을 할 때는 이제 위에 서치등도 달 수가 있고요. 서치등? 그런데 이거 잠깐만 네. 서치등. 네. 김수근 교수님,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거 불법이 대부분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왜냐면은 전조등이 이제 지금 최병희 선생님도 합법과 불법을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뒤에 트레일러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운전면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일종 대형 트레일러 면허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캠핑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최병희 선생님. 예. 추천하신 튜닝 품목들이 다 불법입니다. 지금 우리 최병진 선생님께서는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를 통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합법과 불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또 저랑 연결돼서 합법과 불법이 뭔지는 조금 많이 아셨죠? 예. 네, 권영주의 카조타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고 들어보라고 권고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요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왕청취자로 계속 남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오늘 최병희 선생님 바쁘신 중에 연결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련한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들으셨죠? 네. 사실 이 최병희 선생님도 튜닝을 오래 해왔지만 이 합법과 튜닝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이제 정부의 책임. 합법과 튜닝이 아니고 합법과 불법 사이로 왔다 갔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관련 법들이 정부 부서가 나눠져 있고 단속은 또 경찰청이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경찰은 경찰대로 단속 기준 만들고 사실 구조변경제도는 국토부의 자동차 관리법이거든요. 자동차 관리법인데 단속하는 경찰은 도로교통법밖에 몰라요. 맞습니다. 서로가 알아야 되는데 관련 법들은 서로가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단속인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튜닝 매니아들 중에서 법적인 근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요. 경찰하고 막 싸우는데 이기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다가 요게 말이죠. 그렇죠.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몇 항에 있는 건데 이거를 시행 규칙까지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 관련법은 또 환경부 산하의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요. 몇 가지 돌리면 별표까지 따고 들어요. 맞습니다. 예, 별표 참조하시 보셨죠 하면서요. 그러면은 거의 못 따라갑니다. 거의 움직이는 법제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근거 조항도요. 결국 따라가 봤더니 구청에서 단속하는 불법 부착물로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관련법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통용이 되고 일선 매니아들도 알려지게끔 만들어야지 합법, 불법 또 구조 변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 관리 주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관되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어떤 게 합법이고 어떤 게 불법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더욱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불법 사항 중에서는요.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기준이요. 너무 높은 게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없어지면은 튜닝 산업 활성화가 안 되고 더불어서 실과 반월의 관계인 모터스포츠도 억눌릴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커집니다. 8475님이 교수님. 네.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변경도 튜닝이라고 하나요?
어떤 종류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불법 튜닝 중에서는 소음을 키우는 잘못된 관행이 이제 문제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줄이는 튜닝하게 되면 주로 이제 방음이라든지 차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나만의 공간을 요구하고 안에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잡음 들은 거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양산차를 구입을 해서 밑에 부분에다가 코크 뿌리고 그다음에 안에다가 차폐를 다시 해가지고 방음제 써서 네. 그러면 아주 깔끔하거든요. 소리도 안 나면서. 그래서 예전에 그 SUV들이 네. 그런 거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왜냐하면 디젤 엔진 자체가 소음이 워낙 컸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전에 저 코란도 패밀리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 분들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차 구입해서 차폐하고 별도로 하신 분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튜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것도 주의해라. 네. 뭐 이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세단 중에서 뒤에 보면 스마일 등이라 해가지고 얼굴 웃는 모습으로 된 등이 있죠. 아니, 웃으면 좋잖아요. 웃음 복도 온다는데 왜 안 됩니까? 웃음이 이제 웃는 게 아니라 단속됩니다. 돈 냅니다. 스마일이 안 됩니다, 그거. 아니,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안 되죠. 뱉을 수 있군요. 거기는. 뱉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뱉습니다, 또. 그냥 뱉어버려요. 네,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지 마셔야 되고 또 번호판 각도 개조하는 분 있죠. 꺾기. 별로가 번호판에 대해서는 바깥에 고위대 LED 끼시는 분들, 각도를 바꾸시는 분들, 또 덮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 또 예를 들어서 뿌려가지고 반사에 대해서 이 단속을 피하는 이런 거 다 전체 불법이고요. 네, 큽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그 단속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에 뭐 반사 스프레이 뿌리고 그런 행위들은 그거 할 바에야 그냥 과속 안 하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더 머리 아파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밧줄 같은 거 이렇게 감아서 숫자 하나 가린다든지 또 진흙이 일부러 묻힌 거 안 닦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니까요. 네네. 이른바 흔히 말하는 이 스트리트 레이서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일반 도로에 달리지 말고 그 자동차 경주장에 가서 주행할 때 더 한 5천 원 내면은 달리게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새는 경주장이 여러 개 생기면서 앞으로 더 생기겠지만은요. 비용 내면은 얼마든지 달릴 수가 있고 안전합니다. 사고도 안 생깁니다. 직선주로 해서 본인이 밟을 만큼 밟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용하시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도로에서는. 정부에서도 이런 불법 튜닝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좀 규정이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투명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하라고 지금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김필수 회장님께 이거 회장하라고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막중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깨가 가볍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튜닝 이야기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합니다. 약속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이빙 고고싱 떠나요 둘이서 오빠랑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최고의 드라이빙 코스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드라이빙 고고싱 떠나요. 누구랑? 이분과 함께. 멋진 드라이빙 코스 소개해 주시는 우리 송일본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 여행 많이 다니셨습니까? 저는 이제 국내 봄꽃 여행 많이 다녔죠. 예. 드디어 이제 봄꽃이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매화는 다 졌고요. 벌써 졌어요? 그러면 졌습니다. 핀 것도 못 봤는데 벌써 졌습니까? 남도는 좀 그렇고요. 근데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한 4월 초까지 이제 오래된 매화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동백꽃도 폈다 지고 그런 시기를 또 찾아다니는 그런 재미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그 동백꽃의 이미지 선생님 지금도 여전히 잘 피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동백꽃.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드라이빙 고고싱 우리가 한 번은 그 국내, 한 번은 해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해외를 좀 떠나보겠습니다. 해외의 봄철 드라이빙 코스 아주 기대됩니다. 어디입니까? 자, 오늘은 말이죠. 캥거루. 그다음에 코알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이제 갈 텐데요. 호주에서도 보통 시드니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서쪽 끄트머리 가게 되면은 퍼스가 있습니다. 퍼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양을 따라서 850km를 쭉 따라 올라갑니다. 오늘 드라이브 코스는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다녀오고 나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여길 오겠다. 최근에 3년 전에 이곳을 다녀왔는데요. 그 드라이브 코스 한번 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남자 자격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갔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방송된 시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5월이었는데
특히 4월이 호주를 여행하기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행하기가 가장 좋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좀 덥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퍼스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서호주의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가 사실 시드니에서도 멀어요. 비행기를 타고도 한 4시간 정도를 와야 되는 곳이고. 제주도로 4번 가야 되네요. 네,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호주 사람들도 이거 서호주를 한 번 또 찾아가려면 큰 마음 쓰고. 특히 이제 이 퍼스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퍼스라는 곳이.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많이들 모여듭니다. 여행. 그리고 나서 호주에서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한 10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야외에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자기는 먹을 물, 과일, 뭐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그 해먹을 이제 뭐 양배추라든가 간식거리, 비상식량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하루를 보내요. 마트는 불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외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가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1년 동안 호주를 여행하는 그 오토바이 여행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의 반이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뭐 사냥하고 그런 건 안 되죠? 안 되죠. 캥거루 고기 먹는다고 막 사냥해가지고 캥거루 썰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캥거루 고기를 식용으로는 합니다만은 일반 그러니까. 식당에서 팔아요. 야생은 못 잡죠? 야생은 안 되죠. 큰일 나죠. 잡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퍼스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이제 킹스파크라고 해서 우리의 남산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에 뭐 높지도 않죠. 오르게 되면은 야생 상태를 또 그대로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퍼스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고 뭐 산책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바오밥 나무가 있어요. 바오밥 나무. 우리 바오밥 나무는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죠. 바로 바오밥 나무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왕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퍼스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드라이브를 즐겨야 되겠죠? 퍼스에서 아침이 되면은요, 전부 다 차들이 그냥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딱 그 오지로 이제 가는 차들이죠. 그게 다 이제 아웃백들 가는. 아웃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웃백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웃백 자체를. 스바루에 아웃백이라는 차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웃백 차를 타고 아웃백을 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호주에서.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륜 구동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850km 정도를 가게 되면은 몽키미아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퍼스에서 몽키미아까지인데 하루에 못 달리죠. 850km면 이틀은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룻밤이나 이틀밤을 반드시 자야 돼요. 최소한 하룻밤을 중간쯤에서 자야 되는데요. 도로가 비포장길입니다. 이 장난 아니군요. 비포장길. 비포장길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중장비가요. 길을 한 번씩 쭉 갈아줍니다. 왜냐하면 도들도들한 거 좀 다져주는 거. 그다음에 그 롤러라고 하는 그 둥근 그걸 한번 밀어주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가 우기가 돼버리면은 이 길 자체가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포장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기가 시작될 때 한 번씩 다듬어주면은 그 비포장길을 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참 휴게소가 우리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뭐 안성 휴게소부터 해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축풍역. 여기는요 한 150km 정도를 가야 휴게소가 나타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막만 달리는 겁니다. 숲도 없잖아요. 관목이잖아요. 키가 작은 나무들 아닙니까? 그냥 주구장창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가 그 이제 로드하우스라 그래요. 이름도. 휴게소도 아닌 로드하우스야. 가게 되면은 주유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 간단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스낵 정도. 그리고 없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간단한 그 지역의 기념품 정도 팔고 있는데 일단 로드하우스가 나타나면 전부 다 무조건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때 무조건 채워야 되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로드하우스가 갑자기 문을 닫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우리 안내하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 저 신호등 보세요. 그래. 그 신호등 이제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저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볼 마지막 신호등입니다. 더 이상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인공불빛이다. 마지막 이제 그 일주일 안에. 그리고 가다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에다 잠기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일부 구간에서는 휴대전화가 터지질 않고. 근데 오히려 이런 불편함이 이런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자연의 어떤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교통사고도 가끔 납니다. 제가 한번 세봤어요. 우리가 이제 지나올 때 차가 얼마나 지나가나. 최대 40분 지나갈 때까지 반대편에 차가 한 대도 안 온 거를 본 적도 있어요. 그냥 우리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주로 동물들하고 사고가 납니다. 동물들하고 캥거루하고 부딪히거나 이제 뭐 동물들은 무서우면은 그렇죠. 달려들죠. 가야 되는데 달려들어가요. 불빛 보고 달려들어요. 그 신기해. 그래서 그 로드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고들 준비해야 되고 또 돌들이 튀어오는. 그래서 앞에다가 자동차 그 이제 사륜구동차 앞에다가 그물망들을 단단한 그물망들 그물망이나 또는 이렇게 그 발을 보호대를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호주에서는 캥거루 범퍼라고 그럽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돌들 튀어오는 것도 그렇죠. 막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호주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오지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오지를 찾는 분들의 여행을 하는 분들의 특성은 결국 그냥 자연이죠. 자연스럽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하룻밤을 이제 자는 곳이 한 570km 가게 되면 칼바리라는 곳이 있어요. 칼바리라는 게 동네인데 조그만 동네 한 1000명 정도 사는 동네인데 여기에 캐러반 팍이 있어요. 거기서 그럼 이제 저는 거기서 하룻밤을 잤는데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 그냥 일반 이제 펜션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자리 잡고 있는데 노숙은 안 됩니까? 노숙됩니다. 노숙되는데 그 대신에 밤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슬 아침에 입 돌아가겠네요. 그러진 않은데 군인들이 쓰는 그걸 뭐라 그러죠? 야전 텐트, 야전 침낭. 야전 침낭인데 밖에가 완전히 방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밖에서 자실 분들은 그걸 야전 침낭을 준비해 가지고 가요. 아니면 뭐 위에 이렇게 조금 이슬 막을 수 있는 지붕이라도 뭐 하나 쳐놓던가. 그렇게 본인이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빛을 보면서 자는 그런 기도 하고. 기가 막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어떤 시설 같은 데 가면 여기는 욕실 같은 데도 남녀 같이 사용을 하고. 물론 이제 옷은 물론 이제 그 칸은 나눠져 있지만은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숙소도 남녀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지 같은 데 여행을 할 때는 그런 걸 투정을 하면은 이런 여행을 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뭐 그런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뭐 남녀 7세 동석. 일반 그 침대 열차를 타고 가더라도 남자 여자 다 섞여서 그런 거 구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좀 드린다 그러면은 몽키미아까지가 상당히 먼 곳이잖아요. 이게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야생 돌고래. 우리 돌고래들 많이 보잖아요. 그 이제 뭐 놀이시설 같은 데 가게 되면. 근데 여기는 야생에 사람들이 전혀 길들이지 않은 야생 돌고래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 한 8시에서 10시쯤 되면은 신기하게 멀리서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돌고래들이 찾아와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얘네들이 먹이를 주니까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레인저들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중에서 몇 명만 선별을 해가지고 살짝 만지고 너무 그 민감하게 만져버리면 도망을 가니까. 그렇죠. 자연산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체험을 하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된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 바닷속에 살던 것들이 와가지고서는 내 손길을 닿고 다시 찾아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퍼스에서 칼바리를 거쳐서 몽키미아까지 오는 그 시간이 퍼스에서 직접 달리면 쉬지 않고 오면 한 10시간 한 반 정도 걸리는데 힘들잖아요. 비포장길인데. 그래서 중간에 하룻밤 자게 되는데 특히 칼바리에서 몽키미아 쪽으로 올 때 인도양을 따라서 오지 않습니까? 해가 질 무렵에 왔는데 저와 같이 갔던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여자분이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성향에 맞는 음악을 좀 틀어드렸습니다만은 또 감성적인 또 분위기를 잡아줬군요. 그렇죠.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그 삽입됐던 그 음악 들어줬더니 눈물을 흘려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울어요? 그랬더니 슬퍼서 운 건 아닌데 그 자기도 모를. 결국 뭐냐면은 자연의 위대함. 그럼 속에서 인간 존재의 미미함. 잠깐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제 보는 것들이 수억 년 전에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한번 하게 되면은 한참 더 성숙해지고 또 여유가 있는 이런 그 느낌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유의 생각을 하겠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공술의 공수고. 그런 또 인생을 살면. 아니, 저도 그 오늘 말씀드리면서 참 그림이 그려지는 게 저도 꼭 가보고 싶은 여행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런 곳들. 개인적으로. 실제로 저는 자동차 한번 그 횡단 한번 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한 바퀴 도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횡단은 어려우니까 완전히 그 해안가를 도는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런 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습니다. 한번 횡단을 이제 한번 제대로 저는 가로질러서 그냥 한번 해보고 언젠가는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그 도전 의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신 송 작가님, 여행 작가 우리 송일본 선생님께서 그 드넓은 호주의 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코스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랑 함께 내일 너 자유롭게 랩팝 퀴즈.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명에 담으며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다가오는 주말부터 서울 국제모터쇼 열립니다. 모두 350대가 전시되죠.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에겐 꽤 흥미로운 쇼입니다. 그런데 전시관이 2개로 나눠져서 관람에는 나름의 이동 경로가 필요할 겁니다. 무턱대고 들어가면 걷다가 다리 아파 의자 찾기 바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 곳곳에 쪼그리고 앉은 사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만큼은 자동차 관람에 집중하라고 모델만이 배제했다고 합니다. 전혀 없냐고요? 그래서 안 가시겠다고요? 후회는 개인의 몫일 뿐, 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번 서울국제모터쇼, 가족 및 연인과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차가 나올까 살펴보는 자리로 말이죠. 그게 원래 모터쇼의 목적입니다. 게다가 프로 사진작가들처럼 비싼 카메라 들고 가시는 분들, 장비 제대로 한번 써보시죠. 장비는 프로인데 렌즈 방향은 아마추어인 분들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가 카메라로 차는 외면한 채 오로지 모델에만 집중했던 분들을 위한 노래,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하연건 팩토리가 부릅니다. 찌질이. 네 생각에 잠도 잘 못 잤어. 핸드폰에 네 사진을 보고서.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가족탄은 이제 파킹. 잘 지내니 조금도 걱정 안 할 거라며 큰 소리 쳤던 나였는데 사진 속 네 얼굴 내 눈앞에 아른거려. 잘 지내고 있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몇 시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핸드폰에 네 번호 눌러버렸어. 내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냐고, 그동안 아프진 않았냐고 망설이다 결국 전화도 못해. 내겐 누구보다 좋은 사람은 너뿐이야. 보내기 싫은데 널 잡고 싶은데 이런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 전화도 못하는 나인데 괜한 고민을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예전처럼 해